인도 최고 대학인 인도공과대학 IIT 그 대학교에 들어가려면 엄청 어렵대요. 거의 1000대 1의 극악의 경쟁률을 뚫어야 되거든요. 불합리한 카스트 제도를 탈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IIT 들어가서 미국으로 탈출하는 거죠. 이 의사나 변호사가 더 멋진 직업 같잖아요. 엔지니어가 되는 게 훨씬 좋대요. 저희 슈퍼아시아 운용팀은 인도, 아세안, 그리고 대만에 투자하는 펀드이고요. 자세한 사항은 에셋플러스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이렇게 그 커다란 공급망 재편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인도가 2014년에 모디 취임하고부터 되게 착실하게 열심히 준비해왔던 이 제조업 부흥 정책까지 좀 맞물리면서 중국을 대신한 새로운 생산기지로서 좀 더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저희는 투자의 관점에서 어떤 아이디어를 좀 가지고 접근하면 좋을까요? 우리가 크게 보면 세 가지 측면에서 기회는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. 우선 글로벌 공급망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한테 기회가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. 어떻게 보면 코로나를 계기로 해서 인도 기업 중에서 글로벌 공급망에 새로 편입되는 기업들이 좀 늘어나고 있거든. 아무래도 중국에 의존했던 공급망을 다양화하는 과정에서 실력 있는 인도 기업들한테는 좀 기회가 오고 있는 것 같아. 또 인도에 진출하는 글로벌 기업들 입장에서도 결국에는 인도 업체들한테 납품을 받게 되겠지. 초반에야 뭐 기존 공급망에 의존을 하겠지만 인도에 진출한 그런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는 현지화가 진행이 될 거고 이 과정에서 실력 있는 인도 업체들한테 수혜를 받을 거라고 보고 있어. 이제는 글로벌 기업들을 위협할 정도로 성장한 중국 기업들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성장을 했거든. 그 다음으로 국산화 관련된 기업들도 수혜를 받을 것 같아. PLI 정책의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국산화거든. 에어컨의 그 인버터의 예처럼 ROIC 허드 때문에 투자가 안 일어나고 수입에 의존했던 영역들이 점차 이제 국산화가 진행되고 이 과정에서 많은 투자 기회가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봐. 마지막으로 인프라 관련된 기업도 중요하겠지. 인프라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인프라 관련된 기업들, 예를 들어서 뭐 건설사라든지 뭐 건자재라든지 소재 기업들, 그리고 인프라에 자금을 대출해주는 은행들, 그런 경우도 기회가 많을 수 있다고 보고 있어. 근데 인도 정부는 왜 이렇게 제조업 육성에 혈안일까? 인도는 여전히 GDP의 21%, 그리고 고용의 대략 한 40에서 45% 정도를 농업이 차지하고 있어요. 근데 농촌의 소작농들은 월급이 대략 100불 정도밖에 안 돼. 근데 도시에 있는 생산직들은 한 달에 그래도 200에서 300불 정도를 벌거든. 거의 3배를 더 벌 수 있는 거지. 근데 인도 중산층이라고 하면 딱 도심 지역 생산직 정도를 의미하고 있거든. 그러니까 이 농부들이 공장에 취직하기 시작하면 중산층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게 되는 거야. 이 중산층이 확대돼야 인도의 고질적인 문제인 이 빈부격차를 조금이나마 해소해 줄 수 있고 이 늘어나는 중산층 인구가 내수 소비 시장을 빠르게 견인할 수 있게 되는 거지. 결국 뭐 중산층이 증가를 한다는 거는 소득 수준이 올라가면서 당연히 자연스럽게 생활 수준도 같이 올라간다는 거고 그러면은 안 먹고 뭐 안 쓰고 안 입고 하던 것들 아니면 못 쓰던 거, 동경하던 제품들을 살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툭툭 원래 타다가 그 다음 오토바이도 타고 그 다음에 나중엔 자동차도 타게 될 거고 또 인도 사람들이 막 금부치 같은 것들도 좋아하니까 그런 액세서리류들도 소비를 많이 할 것 같아요. 뭐 주얼리라든지 그리고 뭐 집 가서 한 잔 싹 할 때 이제 원래 맥주 먹던 거를 뭐 와인 이렇게 분위기 내면서 먹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양주 같은 거를 또 먹을 수도 있고 또 지금은 거의 의료 서비스를 지금 못 누리고 있잖아요. 그렇지. 인도의 대부분의 인구가. 맞아. 근데 그런 것들도 또 이제 받게 될 테니까 또 기업들에서 그 인슈런스가 나오잖아요. 보험을 해주니까 그런 것도 자연스럽게 더 많이 받게 될 거고 그러면 병원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알다시피 인도가 쌍둥이 적자국이야. 뭐 무역수지 적자, 재정 적자가 문제가 되지. 근데 이 무역수지 적자를 개선을 시키려면 수입은 줄일 수가 없잖아. 결국은 수출을 늘려야 되는데 수출을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? 우리가 뭘 만들어서 갖다 팔아야 되겠지. 네. 근데 그러려고 하면 제조업 기반이 커져서 글로벌리 경쟁력이 있는 제품들을 수출할 수 있게 돼야 되는 거야.
인도의 미래도 한번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미래도 전 되게 밝다고 생각하는 게 인도가 일단 학구열이 엄청나잖아요. 근데 그걸 이제 좀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그 유명한 사진이 있는데 지금 이 사진 보면은 이 부모님들이 이렇게 밖에서 벽을 이렇게 타고 올라가서 창문에 매달려가지고 커닝 페이퍼를 갖다 주는 거예요, 자식들한테. 뉴스에서 본 적 있어. 그쵸? 근데 이런 교육열이 이해가 되는 게 이 인도 최고 대학인 인도공과대학 IIT 그 세월간이에서 나오는 그 대학교에 들어가려면 엄청 어렵대요. 거의 1000대 1의 극악의 경쟁률을 뚫어야 되거든요. 왜냐면 이게 매년 전국 고등학교 졸업생이 1,500만 명 정도가 되는데 이 IIT에 마지막까지 남아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한 10,000명밖에 안 된대요. 이러다 보니까 이 인도에도 그 대치동 같은 곳이 생겼는데 여기는 동이 아니라 시예요. 도시. 그래서 꽃다라고 하는 이 학원가 약간 하나의 도시인데 이게 넷플릭스 드라마도 있어요. 그래서 그 인도판 스카이캐슬로 엄청 유명했었는데 이게 오징어 게임이랑 같이 나왔었거든요. 그래서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에서 다 1등을 했잖아요. 그렇지. 근데 인도에서만 유일하게 1등을 못했대요. 이 인도판 스카이캐슬 드라마 때문에. 여튼 이렇게 아시다시피 인도 사람들이 그 카스트 제도 아래서 살아가잖아요. 그치. 근데 돈이 많으면 카스트를 아무도 신경 안 쓴대요. 그거 다 필요 없대요, 그런 게. 그래서 이 개천에서 욕나가지고 이 불합리한 카스트 제도를 탈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IIT 들어가서 이제 미국으로 탈출하는 거죠. 미국 개발자로 탈출하는 게 이제 최고의 방법인 거예요. 근데 재밌는 게 이 의사나 변호사가 더 멋진 직업 같잖아요. 그렇지. 근데 얘네는 그렇지 않대요. 인도 사람들은 엔지니어가 되는 게 훨씬 좋대요. 왜냐면 의대를 가려 그러면은 그 학부 과정 길잖아요. 뭐 레지던트도 해야 되고 6년 동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그 라이센스도 시험 쳐가지고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. 그때까지. 근데 엔지니어는 학부만 딱 졸업하면 바로 뭐 구글, 인텔에서 다 집어가지고 데려가니까 그치. 이게 훨씬 낫대요. 어쨌든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이 미국으로 간 사람들이 지금 실리콘밸리의 개발자의 30~40%를 차지하고 있는 그 인도 사람들이고 여기서 더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C레벨까지 올라가면은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뭐 순다르 피차이, 뭐 사티아 나델라, 뭐 샨타누 나라엔 이런 사람들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이 수많은 인재들이 지금은 뭐 공부해가지고 탈인도를 하는 거를 좀 목표로 삼고 있지만 최근에는 또 이렇게 미국 같은 데서 이미 공부를 하고 뭐 일하고 하신 분들이 다시 인도로 돌아오는 추세래요. 나 그런 분이 있어. 내가 인도 분이랑 같이 일을 한 적이 있는데 그분은 MBA 마치고 뉴욕에서 일을 하시다가 인도의 비즈니스 기회가 더 좋을 것 같다고 인도로 다시 가신 분이 있어요. 그러니까요. 지금 그런 흐름이 계속적으로 좀 관찰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제조업이 커져가지고 내수 기업들도 덩치가 좀 커지고 이런 좋은 인재들한테 충분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어떤 시기가 되면 이 더 많은 인재들이 다시 자국으로 좀 귀국을 해서 자국의 성장에 좀 더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맞아. 사실 인재가 곧 국력이잖아. 인도가 지금이야 제조업 육성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블루칼라를 키우겠지만 20년, 30년 뒤에 여전히 국가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혁신 기술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반이 필요할 거야. 기술 혁신은 결국에는 이제 소수의 인재들이 만들어내는 거고 하나의 혁신 기술이 더 큰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추가적인 고용도 창출하면서 중장기적인 국가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거잖아. 우리나라도 초기에는 자동차나 뭐 조선 이런 산업들이 성장이 이끌었지만 지금 반도체나 2차전지 같은 첨단 산업이 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것처럼. 근데 인도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되게 똑똑하고 그다음에 특히 이과 쪽으로 특출나다 보니까 앞으로도 이 가능성이 상당히 무궁무진할 것 같아. 맞아요. 그래서 인도도 최근에 뭐 스타트업 같은 지원 정책들도 많이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 IIT 나온 사람들이 스타트업을 실제로 오픈을 해가지고 새로운 혁신 기술들을 주도하는 경우도 되게 많이 생겨나고 있다고 해요. 그래서 이런 스타트업들이 또 좋은 자본들을 많이 받아가지고 덩치를 잘 키워가지고 좋은 기술을 계속적으로 개발할 수 있다고 하면 앞으로 뭐 배터리나 뭐 반도체 같은 첨단 기술, 경쟁력을 가지는 첨단 기술이 인도에서도 시작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
들더라고요. 그래서 미래가 되게 밝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저희도 이 인도에서 새롭게 항상 떠오르는 샛별 기업들이 되게 많잖아요. 스타트업들이. 저희도 그런 기업에 기존에도 되게 관심 가지고 보고 있었지만 앞으로도 더 관심을 가지고 또 소비재 기업들도 새로 탄생하는 브랜드들이 상당히 많으니까 그런데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저희 리서치하면서 지켜보면 되게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.